오늘 새벽 5시 반,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대거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47명의 연방수사요원이 동원된 이번 작전으로 박도현 책임 엔지니어를 비롯한 핵심 기술진 전원이 연행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체포된 한국 기술자들은 모두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한국 외교부도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현대차 사바나 공장은 즉시 가동을 중단했으며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의 현대자동차 공장에 새벽 5시 반, 이른 출근길에 나선 박도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42의 나이에 현대차 전기차 공정의 핵심을 담당하는 책임 엔지니어로서 그에게는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대차로 이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미국 현지 공장 설립부터 참여해온 그는 이곳의 모든 것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달랐어요. 공장 입구에 검은색 SUV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완전 무장한 요원들이 사방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처음에는 대통령이나 고위 정치인의 시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도현입니다. 신분증 여기 있고요. 그가 평소처럼 출입증을 내밀었을 때 무장요원 하나가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을 뒤로 돌리세요. 순간 도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도현이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함께 일하던 한국 기술자들이 모두 같은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247명의 무장요원이 동원된 이 작전은 마치 테러범을 체포하는 것 같은 규모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CNN과 BBC 카메라들이 이 모든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정당하게 일해온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범죄자처럼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었어요. 도현은 이 순간 자신의 20년 경력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치소로 이송된 도현과 동료들은 곧바로 오렌지색 죄수복으로 갈아입혀졌습니다. 20년 넘게 기술자로 살아온 도현에게 이 순간은 악몽 같았어요. 평생 깨끗한 작업복과 안전모를 쓰고 살아온 그가 갑자기 범죄자 복장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깜빵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살인범과 마약 판매업자들과 같은 공간에 수감된 한국 기술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도현은 깜빵 구석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하지만 차갑고 습한 깜빵의 공기와 곰팡이 냄새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첫 식사로 나온 것은 곰팡이가 핀 빵과 미지근한 물이었어요. 도현은 그 빵을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해온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기분이었죠. 옆 침대에 누운 동료 기술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현 씨, 우리가 정말 뭘 잘못한 걸까요?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동양인인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스시맨들아.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와 함께 인종차별적 발언들이 이어졌죠. 도현은 주먹을 꽉 쥐고 참았지만 내심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었어요. 잠들기 전 도현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야. 우리는 기술자고 이 나라 경제에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차가운 감방의 현실 앞에서 그의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로펌에서 일하는 클라라 밀러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38의 나이로 이민법과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그녀는 한국 기술자들이 대거 체포되는 장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클라라는 즉시 지역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클라라는 아버지인 리차드 밀러 상원의원을 찾아갔어요. 62의 나이로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그는 딸의 방문을 반가워했지만 클라라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아빠, 사바나에서 일어난 일 알고 계시죠? 한국 기술자들 말이에요. 리차드 상원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건 연방수사기관의 일이야.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클라라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현대차 공장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1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 순간 리차드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는 지역 경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클라라, 내 말이 맞아. 현대차가 없다면 우리 지역은 완전히 달라져 버릴 거야. 협력업체들, 식당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 아버지의 말을 듣던 클라라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기로 말이에요. 저녁 무렵 클라라는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법적 대리인이 되겠다고 자원한 것이죠. 그녀는 동료 변호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야. 정의의 문제라고. 클라라의 사무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그녀는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변론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은 긴급 상황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세진 외교관은 3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10년 넘게 외교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빨리 파악했어요. 박도연과 대학 동문이기도 한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선 국가적 모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연이가 범죄자일 리 없어요. 대학 때부터 그 친구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세진은 상관들에게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죠. 세진은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며 분노와 책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국내외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을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자 동맹관계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필요하다면 국제법정 제소도 불사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국이 강대국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구치소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던 도현은 세진의 모습을 화면에서 발견했어요. 비록 짧은 인터뷰였지만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그의 말이 도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진아, 고마워. 도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처음으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기술자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구호가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죠. 세진은 이 소식을 들으며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외교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바나 현대차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지 사흘째, 지역 경제는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들은 하나둘씩 공장 가동을 멈췄고 근로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어요. 공장 주변 식당과 편의점들도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폐업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요동쳤어요. 현대차 공장 근처 주택 가격이 하루아침에 20%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파트 단지의 임대료도 급락했습니다. 지역 은행들은 대출 연체율 상승을 우려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한국 기술자들의 체포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경제 위기로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리차드 밀러 상원의원은 주의회에서 긴급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우리 조지아를 떠나면 우리 경제는 끝입니다. 1만 명의 직접 고용과 3만 명의 간접 고용, 연간 50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지역 구민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클라라는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부당 구급 및 인권 침해 소송을 준비했어요. 이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야. 국제법과 인권법 위반이라고.
그녀는 동료 변호사들과 밤늦게까지 법리 검토를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에는 조지아 주지사로부터 매일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통령님, 우리 주가 큰일 났습니다. 현대차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지 않으면 내년 선거에서 조지아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주지사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죠. 경제적 타격이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연일 비상회의로 분주했습니다. 재무장관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대통령님, 나스닥이 7% 폭락했습니다. GM과 포드 주가도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투자자들이 미국 제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 체포 사건이 미국 전체 제조업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무장관의 보고는 더욱 암울했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들도 투자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일본과 독일 기업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동맹국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경제보좌관이 가져온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빼가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잃는 건 현대차만이 아닐 겁니다. 경제적 손실이 안보 우려로까지 번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국무장관은 외교적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프랑스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관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절대적인데 말이죠. 대통령은 책상을 탁 치며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작전을 승인했어? 한 명의 기술자를 잡기 위해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줄 알았나? 참모들은 서로 눈치만 봤을 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백악관 내부의 소통 부재와 각 부처 간 조율 실패가 이 사태를 키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즉시 사태 수습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죠.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의 성명이 전 세계에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미국 정부에 72시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안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180억 달러 규모의 모든 미국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 경제계에 충격파를 던졌어요.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도연과 동료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72시간의 중심에 서 있는 거구나. 도연은 감방 동료에게 말했어요. 자신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 간 경제전쟁의 핵심 인물이 되어버린 현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클라라 밀러 변호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정리해서 국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에 기여해온 기술자들이에요. 곰팡이 핀빵을 먹으며 비인도적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그녀의 증언은 CNN과 BBC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죠. 월스트리트는 더욱 요동쳤습니다. 현대차 관련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 전반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어요. 투자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시간당 상황 보고가 이어졌어요. 48시간 남았습니다. 24시간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진행될수록 압박감은 극대화되었죠. 대통령은 결국 한국 대통령과의 핫라인 개설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공식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양국 간 치킨 게임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2시간 마지노선이 12시간 앞으로 다가온 그 순간 백악관에서 극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즉시 석방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드립니다. 강대국 미국이 동맹국에게 공식적으로 머리를 숙인 역사적 순간이었죠. 구치소 문이 열리던 그 순간 도연은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오렌지색 죄수복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으며 그는 생각했어요. 기술은 총이나 미사일보다 강한 무기구나. 그리고 그 기술은 존중받는 곳에서만 제대로 빛날 수 있어. 3일간의 구치소 생활은 그에게 기술자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국가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클라라와 리차드 밀러 부녀는 석방되는 한국 기술자들을 직접 마중 나왔어요. 클라라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 마찰이나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준 교훈이었죠. 리차드 상원의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범죄자 취급했던 이 땅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미국 사람들도 결국은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 동등한 협상자라는 것을 이번 사건이 증명해 보였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도연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자의 자부심, 그리고 나라의 자부심. 둘 다 지킬 수 있다는 걸 배웠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태평양은 더 이상 한국과 미국을 가르는 장벽이 아니라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보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